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추경 예산이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조기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TX 등 대기업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 탓으로 올 들어서만 은행권 부실 대출이 2조 원 이상 새로 쌓였습니다. 우리 국민 등 6개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1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원수 15,0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편의점주 단체가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4거래일 동안 11% 넘게 하락했고 대형마트에서 최근 3일간 매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클로, 자라, H&M 등 해외 스파 브랜드가 소비 트렌드 변화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빅3 브랜드는 최초로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매출 증가율은 평균 60%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증시가 소폭이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전일까지 이어졌던 조정세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고요. 코스닥은 연일 강한 강세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38포인트가 상승했죠. 오름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 이틀 수일간 좀 슬금슬금 내려가던 조정 국면이 오늘로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 1포인트의 상승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은 역시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383억 원을 현재 팔고 있고요. 기관이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이 사들입니다. 9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사네요. 코스닥은 오늘도 3.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76.79포인트이고요. 0.5% 넘게 올랐고요.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76억, 기관과 개인은 좀 소극적인 관망세입니다. 원달러 환율 3.3원이 오늘도 내렸습니다. 1,080원대로 내려앉았네요.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국내 경제, 중국 영향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만큼 중국 경제 지표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중단기적으로 유효하다고요. 네, 다음은 신승용 대표 이슈인입니다. 환율 부담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성장주 잡기에 가속화 속도를 내고 계시는군요. 자, 테마톡도 박근혜 테마주의 단기적 테마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과 함께 증권주 강세 그리고 중국 관련주의 상승세 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정리부터 먼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보합과 흐름으로 상대적으로 주변 증시보다 약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현물 순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연속적으로 고가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코스피가 그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좀 하락하던 것이 국내에 좀 진정된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좀 반가운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4월 무역수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를 제공하는데요. 자, 앞으로 전망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4월 무역수지를 비롯한 수출의 증가율 같은 경우는 3월 값하고 예상값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4월 수출 증가율은 당초 예상한 9.2% 증가했었는데 14%대 증가율을 보였고요. 수입 증가율은 당초 13% 예상 증가였었지만 16.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은 3, 4월 선진국 경기가 정체되고 약간 일부 지역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월 이후에 유한화가 절상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선전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수출 숫자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이후에 유한화 강세 부분에 이제 시차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아주 강세 흐름 반전됐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여전히 소프트 패치 국면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4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수마 판매 등의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4월 수출입 지표처럼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는 기존 4월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 PMI 둔화에서 확인해왔듯이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약간 성장 흐름이 전개되는 국면이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는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요. 반면 코스닥에서 오늘도 100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응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올해 들어서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영향을 떠나서 일단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매도를 할 만한 상황이 펀더멘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이제 900대 초반으로 상당히 낮고 주변 글로벌 신흥국 선진국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국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는 중국 경제 특히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더 중요한데 일단 중국 경제가 이전만큼의 성장 강도가 나타나지 않고 중국 당국도 성장을 조속히 하려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국내 경제 상당히 좀 성장의 회복 자체를 약하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미국은 약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불리한 엔저 확대로 인해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대비 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전개도 감안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매도 관점, 관망 이 정도 패턴은 좀 더 계속 이어져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과거에 워낙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이제 재평가, 리레이팅 과정에서 들어간 중소형주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재평가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조는 저는 중단기적으로 계속 유효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관심 두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금통위 관련된 기사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4월에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원했었지만 인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5월에 인하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경도 이제 통과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대한 하반기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계속 유효하다고 봐서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더욱이 지난 금요일 날 ADB 총회에서 한은 총재가 작년에 50bp 정도의 금리 인하로는 충분하다 해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분에서는 악재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가 동결이 될 거라는 과정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채권의 비중 확대 부분에서는 신규 비중 확대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의 시장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현 시장 이슈 진단과 발빠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해외 투자 자금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쏠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키포인트라 할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그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장 내 지금 딜레마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딜레마 한 세 가지 정도 딜레마가 있는데 그 얘기들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환율에 대한 부담 부분 좀 장기화될 전망이다라는 것, 시장을 어찌 보면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 하나의 그 큰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 그 틈새를 자꾸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성장 스토리 부분, 성장 스토리를 계속 찾아나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관찰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 접근 전략 마련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독일 등 글로벌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는 그닥 긍정적인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까 이제 그 서두에 제가 현재 시장 내 키포인트,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딜레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딜레마 세 가지 지금부터 이제 그 하나하나씩 시청자분과 같이 지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자금에 쏠림 부분이 되겠는데 신흥국 중심의 쏠림이냐 아니면 그 선진국 중심의 쏠림이냐.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 지금 현재 그 정해져서 가고 있겠죠. 선진국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것. 뭐 인동석 앵커께서도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다우지수의 15,000 경신 부분, 15,000을 돌파한 부분들, 그리고 S&P 500의 신고점 계속되는 경신 부분, 그리고 유로존 지역의 지속된 상승 부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 뭐 중국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소간의 그 약세 부분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그 글로벌 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선진국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환율 부분, 두 번째 이거 경기 민감주냐 필수 소비재 부분이냐를 좀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그 경기 민감 쪽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떤 그 투자처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충돌 부분, 계속된 그 대형주에 대한 기회 엿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중소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그림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뭐니 해도 환율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율을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실적에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아직 많이 남았다. 좀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선진국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를 좀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 지속되는 속에서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경기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경기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다면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민감주로의 악영향은 좀 나쁜 영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조금 좀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시장 경기 민감주는 조금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런 속에서 결국 성장 스토리 찾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성장 국면에 진입된 상황 속에서 안정 성장에 대한 인식도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안정 성장 속에서 고성장주 찾기, 틈새주 찾기가 계속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포트폴리오 관점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필수 소비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시되 가장 안정적인 부분, 위가 계속 열려져 있는 부분, IT 업종이다라는 것. IT 부품, 장비주 계속되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하고 내일 암만 이제 그 뭐 금리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IB들 75% 이상이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의 가능성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오히려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했을 때 지금 현재 막연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금리 말씀 등도 해주셨는데요. 더 중요한 이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엔저 우려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CEO가 뭐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제 120엔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또 1년 반 이내에 무시무시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환율 부담 장기화될까요? 예, 이제 환율 부담 장기화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엔화 약세가 용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20엔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0엔까지도 지금 전망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미 엔저가 주가에 기반영됐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부분은 잘못하다가 낭패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중국 경기까지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소재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 조금 좀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놓으시고요. 일단은 좀 큰 대형주 쪽보다는 당분간은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뭐 그다지 아주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다지 또 아주 밝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선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될까요? 일단요, IT는 뭐 무조건 좀 갖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유틸리티에 대한 관심 게을리하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주 안정성장과 지속성장 찾기를 지금 가속화돼서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꼭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안정성장의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필수 소비자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주를 경기 방어주로 보시지 마시고요. 안정성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진입 과도기 국면에서 성장주 찾는 그런 성장주 찾기에 가장 앞선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요. 유틸리티주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과 비중 등등 종합적으로 한번 짜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포트폴리오 IT 업종 지금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35%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LG전자에 대한 성장 스토리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 부분, 지속적인 상승 부분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무게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하시되 오히려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와 LG전자 에 대한 관심의 폭을 조금 더 대형주 중에서 넓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 확산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멘텀 결국 뭐 부품주와 장비주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품주, 장비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관심 계속되는 이제 그 PBR 쪽으로 이동된다는 점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주 20% 내외의 포트 비중 유지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통신 강조드립니다. 통신과 유틸리티 강조드리죠. 안정성장주의 대표주라 할 수 있는 통신주와 유틸리티주 각각 10%와 15% 내외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그 고민되는 부분은 석유화학주, 건설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그 당분간 엔저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조금은 좀 당분간 좀 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석유화학주, 건설주, 석유화학주와 건설주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닥 국면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매도하는 것은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유념을 하시고 이제 그 기관들이 서서히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단기적이진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석유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되겠다.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 딜레마 속에서 방향성이 쉽사리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 속에서는요 절대 공격적인 어떤
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자제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계속돼서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이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조금은 더 좀 파인 튜닝을 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류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를 지속해서 그 고점을 정신하고 있는 종목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점에 있는 종목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중간 단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뭐 저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고점을 뚫는 종목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차라리 그 부분을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오히려 저점에 지금 단기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골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어정쩡하게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다가는 잘못하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번 달 15일까지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크게 이제 오늘도 이제 에이블 CNC 같은 경우 큰 폭 하락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하시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지금 현재는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그런 의견들까지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관심이 많은 테마들 어떤 것들인지 함께 볼까요? 네. 자, 먼저 오늘 테마주는 박근혜 테마주와 증권주, 중국 관련주가 있는데요. 자, 먼저 박근혜 테마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0.5% 올라 있고요. 비트컴퓨터가 0.19%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뭐 올랐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내린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 폭이 조금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뭐 그다지 뭐 1% 안팎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테마주는 아직까지는 어떤 뭐 실질적인 알맹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는 약간 중립적인 성향을 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은 증권주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상승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이 5.75% 올랐고요. 그 밖에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대우증권 등이 3%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 부분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차이나 하오란, 말리,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등등 10% 이상의 거의 상한가까지 달라붙는 그런 종목들도 차이나 하오란과 그리고 차이나킹, 차이나그레이트 등등 차이나라는 이름 붙은 종목들 일단 다 올라갔다고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흐름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근혜 테마주, 증권주, 중국 관련주 세 가지의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힘입어서 이 박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 테마주로 꼽히는 이 보령 메디앙스 같은 테마주가 이틀째 좀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자, KTB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근호 과장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테마주. 오늘은 뭐 좀 중립적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흐름이 괜찮습니다. 상승 비결부터 짚어볼까요? 네, 역시나 이 한국과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소식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뭐 지난 5일부터 4박 6일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시작을 했고 이제 7일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또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한미 동맹 60주년에 대한 기념 공동선언을 뭐 채택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이 상승을 좀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살펴드리면 어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테마주의 어떤 이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상승 그리고 다음날 강한 흐름, 그 이후에 윗꼬리, 이 부분이 역시나 이 테마주의 성격대로 좀 오늘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테마주 향후 전망과 어떤 전략을 또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흐름은 역시나 단기적인 테마 성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역시 뉴스가 나왔던 전일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동반한 강한 양봉. 근데 어제 거래량을 또 오늘 거래량이 좀 뛰어넘으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 굉장히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향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어떤 테마주 성격이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좀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또 한번 좀 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 성격에 의해서 좀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에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시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벤트가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좀 들어가야지 너무 섣부른 접근은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일단 강한 이벤트나 이야기거리라든지 스토리를 좀 보시고 연구들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근혜 테마주 가운데 가장 사볼 만한 종목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종목은 역시나 비트컴퓨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의료 장비나 헬스케어 쪽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에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헬스케어 업종, 의료 장비 업종들이 글로벌리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부여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다른 헬스케어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좀 연관되어 있는 테마 성격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접근으로 끌고 가시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업종에 매력 있는 업종에 속한 종목이지만 테마 성격이 좀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목표가를 좀 가지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는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 굉장히 큰 매물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종목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비트컴퓨터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올라온 모습은 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성도 있겠지만 역시나 최근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 일정들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박근혜 테마주에 대한 분석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 분석입니다. 네, 지금 중국 관련주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차이나 하오랑과 완리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등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이번엔 증권주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5% 넘게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 2%에서 많게는 한 3% 중반까지 현재 올라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에 힘입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영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증권주들의 구체적인 상승 그 원인부터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죠. 일단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그 증권업계 영업활력 제고 방안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중소형 증권사가 자산관리 그리고 기업금융 이런 사업 부분을 분사할 수 있도록 스핀오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허용하면서 장외 파생 상품 신규 인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스핀오프제라고 하면 사실 뭐 종합증권사, 뭐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걸 다 끌어안고 가다 보면 특정 분야, 특화된 그런 증권사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다 끌고 가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거를 끌고 갈 때 악화될 수익성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좀 안 나는 그런 분야들은 좀 버리고 특정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들로 집중화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증권사 앞으로 그 영업력에 있어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NCR 그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NCR이라고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NCR이라는 거는 그 은행 그 모든 금융사들은 다 그런 자기 자본 대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융자 NCR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증권사가 증권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때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 업황 자체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지금 사실 거래 대금의 어떤 빈곤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증권사들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NCR 규제 완화로 인해서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조금씩 엿비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주 앞으로 좀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에 힘입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런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그 증권사, 뭐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모멘텀도 사실 딱히 없었죠. 여러, 그 규제 완화 소식들이 오늘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그 시장의 거래 대금의 바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투세적인 반등, 뭐 주도주가 증권주가 예전처럼 뭐 트로이카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주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하지만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각 증권사들이 스핀오프제를 통해서 얼마나 그 슬림화하는 과정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이런 부분도 향후 지켜봐야 될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중소형 증권사들도 각 특화된 분야에서 좀 영업 활력을 얻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은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상승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업종 가운데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사실 뭐 다른 증권 종목보다도 상당히 흐름이 좋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정고점 부분을 못 벗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벗기고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들과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모양새를 결국 만들었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다른 증권사들이 남다르게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뭐 그 주식이라는 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결국에는 증권사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증권은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점.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좀 피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상당히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아마 영업이익이 1분기에 잘 나오는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에셋을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뭐 오늘도 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뭐 소폭 조정이 나오는 추천가는 한 48,000원대 그 정도 가격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55,000원 지금보다 한 10% 정도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 좀 손절가는 최근에 올라왔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46,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승영 과장과 함께 증권주에 대한 증권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미래에셋증권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 관련주 점검해 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중국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라든가 모습들이 괜찮습니다. 우리 증시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차이나 하우란 등등 세 종목이 거의 상승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 증가 영향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관련주가 한동안은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애물단지였던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그냥 날아다니는군요. 상승 배경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역시나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발생을 한 걸까요? 뭐 중국 상해 지수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서도 그 지표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면서 확실하게 조금 오늘 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부분이 보였기에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이 상승폭으로 인해서 한번 제대로 된 이제 새로운 이제 저평가 수혜주로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 방향성 자체를 그래도 우상향으로 판단했기에 지금 투자가 좀 들어오는 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상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PER 자체도 PER 5배 정도밖에 동종 업종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국내 이제 종목들을 대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확실하게 조금 가격적 메리트 좀 대부분의 종목들 뭐 차이나 하워랑 알리 뭐 대부분의 종목들 자체가 조금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강할 정도로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좀 그러면 좀 투자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보실 점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이제 턴하는 모습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 앞으로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 어떤 전망을 내리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떤 걸 구축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막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한가에 안 간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이 중국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은 특히 뭐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경우를 예를 들거나 아니면 완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다, 좀 싸다라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역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던 그 현상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자체가 오늘의 이 상승폭, 고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그 전 고점 부분과 전 가격대가 박스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이후에나 조금 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제 회계 처리를 너무나 이제 잘못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중국 고성 같은 경우는 크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일단 다른 관련주들은 좀 회계 처리를 좀 빠르게 대처를 해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올 한 해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중 자체는 확실하게 너무 이제 많이 담으신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이제 작년 여름부터 해서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올 초부터 해서도 저점 한 2,200원 부분부터 해서 3,400원까지 50% 정도 가격이 올라주면서 꾸준한 상승을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 식품 포장을 제외하고서는 좀 여타 다른 종목들 특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조금 상한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간의 차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중 자체는 10에서 2% 정도만 대응하시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많이 너무 크게 잡으셨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또 따라가시는 전략 자체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한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한 서너 번 나눠 사시는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라.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뭐 상한가까지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섣불리 한 번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좀 가장 안정감 있게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그나마 이제 좀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뭐 중국 식품 포장과 완리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좀 저는 그래도 완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완리를 왜 추천을 좀 드리냐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수혜주로서 한번 자리를 매김하면서 중국에서 좀 매출 자체가 확대가 좀 가장 큰 그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 중에도 2년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사상 최대 실적을 조금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중국 도시화 수혜주로서 정책 수혜주로서 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충분히 완리에 대한 그 매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제서야 조금 바닥권에서 조금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이제 여름에 보여줬던 그 박스권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해 준다면은 좀 더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따라가시는 전략은 안 되고요. 한 3,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취하시되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한 내일이나 오늘 해서 한 5%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상황을 보시고서 나머지 한 5% 정도에서 비중은 전체 비중 중에 한 10%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목표가 자체는 한 3,5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3,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00원 잡아드린 이유는 60에서 깨고 내려가는 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간이 깨면 여지없이 또 한번 올 초부터 보여주는 하락폭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 깨질 때에는 절대적인 손절 라인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목표가 3,5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좀 뜨거운 핫이슈에 놓여있는 이 테마에 접근할 때 손절가 반드시 유념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테마톡톡 박근혜 테마주, 증권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의 수익률이 하루 만에 확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심택이 4.7% 올라 있고요, 메타바이오메드가 4% 수익이 나 있습니다. 휴비스만이 3%가 빠지면서 손절가 터치했고요. SK텔레콤이 오늘도 6.8% 상승으로 가장 높이 올라 있습니다. GST도 2.9% 수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텍 과정의 SK텔레콤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연결되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비스가 마이너스 3% 손실로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 매도를 할지 아니면 손절가를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놓고 좀 보유를 더 해볼지 그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휴비스 폴리에스터 섬유 업체로서요. 그리고 주로 자동차 내장재나 건자재 쪽에 쓰이는 단섬유 부분에서의 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그 기관 수급에 좀 중점을 두고 접근을 했었고요. 기관 수급의 의도를 좀 나름 생각해 보면 국내 단섬유 업체로는 이 휴비스와 웅진케미칼 이 두 업체가 있는데 현재 웅진케미칼이 매각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휴비스가 인수를 한다면 국내 단섬유 제조 업체로는 휴비스가 유일하게 되는 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에 그 기관 수급이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고요. 지난주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한 주 더 보유하게 된 종목인데 월요일 날 한 3%대 좀 짧게 제시드린 손절가 11,500원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11,5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드렸던 거는 11,500원을 깨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1,800원대까지 좀 기술적 지지 구간을 확인함이 위함이었고요.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그 하단의 지지 구간이 크지 않으니까요. 2,300원 수준이니까 1,800원대에 좀 지지를 확인하면서 보유하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새로운 종목, 보다 더 힘차게 달릴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시장을 이야기하면 요 지정학적 리스크랑 N달러 환율,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디커플링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N달러 환율이 국내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일본 내수산업과 일본 업체들에게는 호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로 국내 상장돼 있는 SBI 엑시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 중순에 역시 좀 온라인 전자결제 업체 1위 업체인 KG 이니시스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국내 전자결제 시장 역시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서 요 쇼핑 문화 확대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죠. 실제로 2007년도 이후에 연평균 27%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고요. SBI 엑시스 역시 일본 전자 서비스 결제 업체인데, 최근 이 경제 정책이, 일본의 경제 정책이 내수 성장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혜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한국과 일본을 그 전자결제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신용카드 이용률이 한국은 60%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5%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달리 보면은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BI 엑시스의 신규 사업 내용을 보면 향후에 SBI 그룹 내 전자상거래 부분을 엑시스가 동사가 전담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국내와 일본의 메이저 통신사들끼리 그 전자머니나 기프트 카드 그리고 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KG 이니시스와의 또 협업을 한 해외 비즈니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폭이 있다고 보고 오늘도 현재 8%, 6%, 7%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한 PE 한 13배 수준으로 동종업지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매수가 오늘 조금 살짝 떴기 때문에 매수가를 지정을 한다면 내일쯤에서 한 6,700원대 접근을 하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인 숫자상의 움직임이지만 PE야 한 15배 수준인 한 8,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기술적인 상승 추세를 깨는 6,3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종목이 4월달 들어서 워낙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 급등 사유가 있느냐, 그런 조회 요구도 받고, 그런 사유가 당연히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또 나왔겠죠. 자,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는 점이, 저도 이게 차트를 보고 있자니까 더 오를 것 같은 에너지가 저는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겁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의견을 한마디 보태주신다면요. 종목 한 종목 자체가 올랐다기보다도 이 전자결제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시지상으로 KG 이니시스라는, 좀 전에 아까 예를 들었던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그 종목 역시도 그 기간 내에 같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업종 섹터별로 움직이는 그 탄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바이오주나 제약주들 추세적인 영속적인 상승을 주고 있듯이, 이 종목 역시도 종목만 SBI 엑시스만 오른 게 아니라 전자결제 업체들이 그 시장 자체의 성장을 보고 많이 올랐던 한 달간의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SBI 역시도 그 업종들 내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그 섹터 내에서 좀 찾아서 소개를 드렸던 거고, 요즘 주가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연속적인 상승을 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가지, 많이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은 잠깐 반등했다가 이게 또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좀 연속적인 상승을 주는 섹터에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계속 좀 구현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섹터 내에서도 좀 가격 상승을 더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한 종목의 어떤 급등이라고보다는 이 섹터 전체가 전반적으로 힘이 좀 많이 응축돼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SBI 엑시즈 잘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던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소폭 0.14포인트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 있거든요. 일단 오늘 한 보합권선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장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